진돗개 바로알기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돗개 열전 4편 섭정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진돗개 열전을 하는 이유는 진돗개를 좋아하시거나 앞으로 진돗개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돗개 형태에 대해서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원산지에서 촬영되었던 진돗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자료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수한 진돗개의 형태와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보고서는 진돗개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돗개의 열정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진돗개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섭정이는 제가 한때 가장 좋아하고 아꼈던 수컷으로서 많은 추억을 남겨줬던 개이기도 하고, 섭정이라는 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진돗개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던 개이기도 합니다. 섭정이 사진이 여러 장이 남아있는데요. 사진의 이미지만으로는 섭정이라는 개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동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사진을 통해서 느꼈던 좋고 나쁨이나 오해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돗개는 사진만 보고서는 이제 좋은 감정을 느꼈다가도 사진의 개를 직접 봤을 때, 체험했을 때 사진의 이미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섭정이를 본 것은 섭정이가 1년 되었을 때 2000년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당시 저는 여러 종의 외구 품종을 키웠었고, 이제 진돗개 마니아 활동을 한동안 했던 그 이후로 진돗개 농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제 스스로 진돗개 감별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예요.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착각을 이제 알게 되기까지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정이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보는 순간 저 개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누군가가 나 먼저 저 개를 데려갈까봐 이게 노심초사하면서 안절부절 했었지만은 문제는 섭정이의 몸값을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현실은 진돗개 농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매달 이제 고비를 맞았었고,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은 이제 꿀떡 같았지만은 섭정이의 몸값을 지불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섭정이의 가치와 그 기능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몸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농장을 운영하기에도 좀 버거웠던 상태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힘들 때면 이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 역시도 그 누님께 말씀을 드렸죠. 난 학업에 취미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관심도 흥미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개를 좋아하는 것이고, 특히 진돗개 경계에서는 뭔가를 성취해 보겠노라고 설득을 했었는데, 누님께서는 이제 냉랭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이가 없었던지 계좌번호만 남기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우리 가족들은 멀쩡한 놈이 산자락 밑에 이제 개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 공동체에서 역할도 못하고 그 일반인들의 통념상 보편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생산적이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인지 제가 개농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탐탁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여서 늘 불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뿐인 동생이 그렇게 부탁까지 하다 보니까 누님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때 누님은 저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께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섭정이 그 몸값은 그렇게 해결하고 운영비도 조금 받아와서 잘 썼습니다. 섭정이를 이제 데려와 놓고서는 이름을 지었었는데, 섭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렴청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진도 경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진돗개가 없으니까 섭정이 네가 그런 진돗개가 나올 때까지만 그 역할을 대신해라 하는 뜻으로 섭정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혼자 사무실에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섭정이를 번식하셨던 분은 이용복 선생님이었고, 섭정이의 혈통은 북의 쪽은 진도 섬에 계셨던 최만원 선생님의 대표견이었던 애꾸라는 개의 손자가 섭정이의 부견이고, 목의 쪽은 진도 금노마을에서 발굴되었던 또리의 후손이 섭정이의 모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섭정이의 형태적인 이제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뭐 애꾸 혈통을 닮았다든지 이제 또리 혈통을 닮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던 그 휴면 유전자가 갑자기 발현되어서 나타난 모습이 섭정이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굳이 이제 닮은 쪽을 이야기해 보라면은 섭정이 행동 양식과 사냥 스타일로 봤을 때 애꾸 쪽에 좀 더 기울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구 농장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축사였었는데, 그 축사 밑에다가 개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들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무를 봤는데요. 섭정이를 데려오고 사무실 안에다 놓고 한동안 이제 같이 자고 먹이면서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애를 이제 썼었고, 목줄을 묶어서 자주 산책을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이 되기 전에 섭정이를 풀어서 첫 산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목줄을 풀기도 전에 이 개가 수렵을 잘할 것처럼 이 수렵성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물론 섭정이를 분양해 주셨던 분께서도 수렵성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산책을 시키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은 섭정이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이제 시각, 청각, 후각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관찰됐고, 짐승들의 흔적을 감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보였습니다. 첫 산행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느낌이 사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오기 전에 얼마만큼 많은 산행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 산행을 해왔던 것처럼 움직여줬었고, 저와는 처음 산행이었지만 그날 바로 짐승의 흔적을 찾고 고라니를 발견하고 추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짐승을 달고 나가서 30-40분 동안 걔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말이 이제 30-40분이지 한 마리의 개가 빠져나가서 짐승을 달고 나가서 30-40분간 이제 혼자 기다리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더군다나 제가 다니던 산에는 올무꾼들이 있어서 올무를 걷어내면 그곳에 새로운 올무가 설치되는 불안한 사냥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개들도 여러 번 올무를 걷고 개들을 구해준 적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서 섭정이가 올무에 걸렸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 섭정이가 짐승을 달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기가 일쑤였어요. 당시에는 위치 추적기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들과 산행이 시작되면은 개들을 이제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개들이 사라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졌던 그 방향을 알아야만 그곳에서 그 개의 동선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고, 행여 올무에 걸렸더라도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도 추적기가 있어서 추적기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개들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는 경우는 없겠지만, 견주분들이 개들을 산행에 투입시켜 놓기만 하고 추적기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밀도 있게 개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기에는 오히려 추적기가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추적기가 있어서 저도 편한 마음으로 산행을 하지만은, 제가 대구 농장에서 농장을 운영했던 5년간 추적기가 없는 상태에서 주간에만 이제 사냥을 했었는데요. 정말 아끼는 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했었는데, 하루에 한 번 산행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성장 개들이나 강아지들을 데리고 2번, 3번 산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 덕분에 진돗개의 행동 양식과 본능이나 습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섭정이와 산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섭정이가 이제 수렵 욕구와 의지가 이제 대단해서 한번 추적하면은 장시간 돌아오지 않아서 애를 이제 태웠었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욕심과 힘으로만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이제 꾸준하게 다녀봤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다녀서는 짐승을 포획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섭정이의 체격 조건이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스피드를 가지면서 효과적인 에너지를 내기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웠던 계였기 때문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섭정이는 욕심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 짐승을 잡겠다는 의지 때문에 산에 가면 부지런하게 다녔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십 번의 실패를 반복한 후에서야 첫 엽과를 올리게 되는데, 첫 엽과를 올린 뒤부터는 점차적으로 행동 반경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같이 산에 다니면서 2년이 넘었을 때 그때부터는 매우 그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산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섭정이가 다녔던 산은 매번 이제 다녔던 산이라서 섭정이 스스로가 이 산의 지리와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짐승들이 숨어있는 곳을 섭정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섭정이의 감각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짐승들이 있는 곳만 수색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욕심으로 사냥을 할 때보다는 적은 에너지로 포획률을 높이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사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섭정이 스스로가 터득을 하면서 포획률은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포획을 할 때마다 섭정이를 분양해 주신 분께 고마워서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만 잡아도 되지 않느냐, 섭정이가 사냥하는 걸 확인했으면 됐지 필요도 없는 살생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충분하게 이제 공감을 했고, 그 뒤부터는 짐승이 잡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뒤에 하루 이틀이 이제 지나서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이제 풀숲이 촉촉할 때, 그리고 바람에 유동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섭정이처럼 감각신경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개들은 포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꼭 산에 가면 잡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기가 느껴질 때는 일부러 그냥 목줄을 묶어서 대소변만 해결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를 했었죠. 섭정이는 토끼나 고라니 를 여러 마리 잡았었는데, 토끼나 고라니 같은 짐승을 포획할 때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개들은 짐승들이 자고 난 흔적이나 짐승들이 금방 지나간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면 부산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그 짐승을 찾기 위해서 행동도 커지고 혼자 다 잡을 것처럼 이렇게 설치는 그런 개들이 많이 있는데, 섭정이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섭정이 감각기관에 짐승의 냄새가 아주 짙게 감지되는 그 순간에 섭정이는 서있던 꼬리를 가만히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듯하게 이제 느릿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짐승들이 숨어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포착될 때까지 느리게 움직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한참을 동안 이제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거나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짐승의 위치가 포착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용수철이 튕겨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짐승을 잡는 게 특기였었어요. 섭정이가 짐승을 덮쳤을 때 섭정이가 내려 꽂는 방향에 짐승이 노출되었을 때는 잡을 확률이 높고, 간혹 이제 못 잡을 때도 있는데, 이제 갈대밭 같은 곳에 가면 숨어있는 짐승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을 때 섭정이가 이제 비켜서 덮치게 되면 피식물과의 거리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에는 못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섭정이에게는 맞는 사냥법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사냥하는 법은 섭정이 스스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사냥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치타가 가재를 사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섭정이 체형을 보면 장시간 추적을 해서 짐승을 잡기에는 매우 불리한 그런 체형이었기 때문에 섭정이는 지 몸에 맞는 사냥법을 지 스스로 찾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섭정이의 체격 조건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섭정이의 최고는 지면에서 어깨 높이까지 52cm였습니다. 그리고 최고대 체장의 비는 100대 100 정도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전성기 때 몸무게는 17에서 18kg 정도 나가는 정방형의 조금 근육이 많은 무거워 보이는 개였습니다. 과거 육지 개꾼들은 섭정이 같은 체형을 겹개라고 불렀는데, 사실 겹개라는 단어는 진도에 살던 분들은 겹개라는 단어도 몰랐었고 쓰지도 않았던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돗개 체형을 이제 분류하지도 않았었겠죠. 이제 말 나온 김에 겹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겹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를 이제 좀 추적을 해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육지에도 진돗개라고 불리는 개가 있었는데 원산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형태의 국적 불명의 개들이 육지에서는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로 우수한 진돗개로 등갑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터운 개들이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호전적이면서 개 싸움을 하는 용도로 맞으니까 그런 개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러한 체형을 가진 개들을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격개라는 단어예요. 그 반대로 원산지에서 관찰되었던 체구가 작고 좀 가벼운 그런 개를 혹개라고 부르면서 폄하하기 시작을 했었죠.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90년대 초까지 육지 전람회에서 챔피언 또는 상력을 획득한 개들의 체형을 관찰해 보면은 거의 모두가 격개 체형이에요. 근데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원산지 개들과 체형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70년대, 80년대에 육지에서 활동했던 개꾼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싸움을 잘하고 두터운 개들을 합리화하고 과포장하기 위해서 격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격개는 싸움도 잘하고 충성스럽고 강한 개들이다. 자, 이러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셨는데 문제는 형질적 가치, 진돗개로서 형질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산지 살았던 진도이들은 격개라는 말도 몰랐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도분들은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격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냥 이제 보기가 좋다, 힘이 세다, 싸움을 잘한다, 산에도 가지도 않으면서 몇 날 며칠 산에서 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집이 있고 두텁고 좀 힘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격개가 강하다, 대충 이런 논리로 격개의 우수성을 이제 주장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진돗개에 대한 이유와 형질평가 기준을 잘못 설정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격개라는 개들을 추적해보면 개보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개체들이 주류라는 거죠. 당연히 같은 종 내에서 무게가 작게 나가는 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가면 힘도 세고 싸움하기에도 유리하겠죠. 그러나 싸움을 잘하는 개들이 강한 진돗개들이고 우수한 진돗개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종 내에서 싸움을 해서 우열을 가리기보다 예를 들면 전투견, 이제 피플테리어나 볼테리어, 도사견 또는 로트와일러 같은 개들과 싸워서 이기는 걸 진돗개가 증명을 해야만 진돗개라는 견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싸움을 잘해서 강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문 투견을 이겼다고 한들 한 마리의 개체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개잖아요. 개의 한계점이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플테리어를 하이에나 우리에 넣어서 싸움을 시키고 늑대와 싸움을 붙여서 영상을 이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피플이 처음에는 조금 이제 까불거리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개박살이 나서 심한 경우에는 막 하이에나한테 물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싸움을 잘해봐야 한계점이 분명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진돗개의 가치 평가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돗개의 강함이라는 것은 진도섬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진돗개는 진도섬에서 사람들과 공존에 같이 살면서 자유롭게 풀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는 본능과 그 질서 속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한 마리의 개체가 강하다고 하는 것보다 무리의 조직적인 힘이 강해졌을 때 진돗개의 무리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말해서 진돗개 강함이라는 것은 격개,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진도섬 안에서 생존하기 유리한 형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도섬에서 싸움을 잘한다, 진도섬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 개와 싸워서 이겼다, 그런 것은 오히려 진도민들의 정서상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진도 사람들의 도태압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값비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기 힘든 때가 있었고, 그러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진도 안에서도 진돗개들은 70%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진돗개가 진도섬 안에서
조금이라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진도민들이 갖는 정서에 동화되거나 순화되어야만 생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진돗개들은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진도섬 안에서 오히려 생존하기 유리한 본능이 아니고 불리한 본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진도섬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호전적인 성품,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성품, 그런 성질보다는 다른 종을 만났을 때 타협적이고 협조적인 성질이 강조되어야 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고 능력이 있어야만 생존에 유리하고, 이러한 형질이 갖춰진 진돗개들을 강한 진돗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격개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길어졌었는데, 정리하자면 격개라는 단어가 진돗개의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우수한 진돗개의 체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진돗개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의 터무니없는 논리이고, 따라서 격개라는 단어는 진돗개의 우수한 체형을 보존하는 말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진도섬 안에서 생존하기에 불리한 저급한 형질의 개를 지적하는 단어가 격개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돗개는 체형을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견종입니다. 격개나 호개처럼 체형을 분류하게 되면 진돗개의 형태적인 스펙트럼만 다양해져서 초보 동호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결과만 이제 낳게 되고, 굳이 진돗개의 체형을 분류하고 싶다면 진도섬 안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한 체형과 불리한 체형만을 구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과 범주만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섭정이 역시도 근육의 양이 많고 무거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자연미가 떨어지는 개라고 볼 수가 있고, 격개 체형의 분명한 단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섭정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섭정이는 구조적인 단점 때문에 오랜 시간 작업을 하거나 똑같은 스피드를 장시간 지속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도 선대로부터 유전된 수렵 욕구, 수렵 본능, 그리고 의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사냥 지능이 있었고, 답답하고 무거운 체형이었기는 하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뛸 때 순간 속도가 빨랐던 개였기 때문에 짐승들을 포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섭정이를 산행해서 이제 관찰하다 보면 이제 간혹 먼 거리에서도 짐승을 잡는 걸 이제 관찰했었는데, 예를 들면 500m 이상 되는 곳에서도 고라니를 잡아놓는 걸 보면은 고라니의 습성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고라니는 개들에게 쫓기다가도 개들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 싶으면 그 자리에 서서 두리번거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발이 빠른, 질주력이 좋은 그레이하운드 같은 개들이라면 고라니가 계속 뛰어서 도망을 가겠지만, 섭정이처럼 처음은 빠르지만 등속이나 종속이 나지 않는 개들의 경우라면 고개 하나만 넘어서도 고라니는 서 있기를 반복하는데, 섭정이가 먼 거리에서도 잡는 것은 섭정이가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다가 고라니가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잡아내는 걸 보면 상황을 판단하는 지능도 높았던 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섭정이가 기특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섭정이가 물론 사냥 본능도, 사냥 의지도, 욕구도 이제 많으니까 움직임도 좋고, 성장기에 있는 개들 두세 마리를 데리고 같이 산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을 꼭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성장기 개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을 끌어내고 발현시켜 주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번식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성장기 개들과 섭정이와 같이 산행을 하던 중에 섭정이가 조금 멀리 빠져서 짐승을 잡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쫓아가 봤더니 짐승을 그날따라 죽이지 않고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비틀 도망가는 걸 방치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성장기 개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정이가 그 성장기 개들을 공격하는 걸 보고 절대 이제 간섭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제가 본 섭정이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몇 번 지켜봤어요.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고 훈련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을
섭정이가 보여줬기 때문에 신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성견들은 자기가 잡은 짐승이면 바로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 것이라는 걸 주장하고, 다른 개들이 오면 물어서 물리치거나, 비슷한 성견의 경우는 짐승을 잡아놓고 나서는 그때부터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죽자고 싸우거든요. 섭정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개들과 이제 같이 가게 되면 이 성견이든 성장기에 있는 개들이 자기가 잡은 짐승을 같이 물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뒤로 빠져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봤었고, 한 번은 이 섭정이가 그렇게 놔둔 개를 그 성장기에 있는 개들이 실컷 물고 나서 섭정이가 옆에 오니까 오히려 섭정이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놈 되게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그때. 이런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훗날 그 섭정이의 이런 행동이 다른 분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동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